세 군데 갔는데 세 군데가 다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세 군데 갔는데 세 군데가 다 똑같은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기준을 세우실 거예요? 이게 쉬웠으면 왜 세 군데를 가봐라, 왜 치과들마다 하라, 이런 풀리지 않는 난제가 왜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잘해주는 치과 대표원장, 소아청소년 진료를 맡고 있는 고범진입니다. 그렇죠. 저도 뭐 많이 듣는 얘기고, 어릴 때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그냥 저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뭐 한 세 군데는 가보고 결정하래, 뭐 이런 얘기들을 저도 들었죠. 요즘도 그런 얘기들을 치과 현업에 있으면서 듣습니다. 세 군데 갔는데 세 군데 다 다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세 군데 갔는데 세 군데가 다 똑같은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기준을 세우실 거예요? 내가 직접 치료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내 스스로 환자 입장에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진단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믿겠는 거죠. 그때의 판단 기준이 그냥 내가 느낌상 좋아서, 아니면 뭐 여기 인테리어가 더 깨끗해서, 직원들이 친절해서, 이런 개념보다는 이 사람이 이런 치료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합리적으로 나에게 이해가 되는지를 꼭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충치 얘기를 간략하게 드려보면, 우선은 충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뜻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충치는 제가 옛날에 한번 다룬 적 있습니다만 병이 아니에요. 충치라고 하는 건 어떤 질병이 생기고 질병이 낫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치아가 맹출하면 우리는 항상 밥을 먹고 치아를 사용하면서 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게 깨끗하고 완벽한 치아 상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의 손상이라도 있으면 그게 분류상은 충치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충치를 몇 개 있어요 라고 진단을 할 때 어느 시점부터 충치라고 볼지에 대한 진단 기준이 치과에서마다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충치로 진단을 했지만 그 중에 어느 시점부터 나는 이거 어떤 종류의 치료를 하겠습니다의 진단이 그냥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나온 진단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는 이런 치료가 왜 합당한지에 대한 근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싼 데만 무조건 가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군데만 가셔도 돼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유지관리할 의지가 있느냐예요. 저도 초보 때는 잘 몰랐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소아청소년 진료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를 케어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상과 삶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아이를 일단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충치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단 거를 많이 먹는지, 양치 횟수가 부족한지, 양치질하는 어떤 뭐 제품, 도구 이런 것들이 선택이 잘 되어 있는지, 밥 먹는 식습관은 어떤지, 하루 종일 생활 패턴, 이런 거에 대한 거 없이 치료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해놓고 상담하는 사람 불러다가 막 상담을 거창하게 합니다. 이건 얼마고 저건 얼마고요, 서비스로 뭐 해드릴 거고요, 애가 힘들 거라는 핑계를 그렇게 댑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가스랑 수면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치료하면 마치 치료를 한번 했으니까 다시는 안 썩을 거고 하는 환상을 심어주게 돼요. 아니면 이거 하면 안 썩어야 하면서 혼내오기 신랑한테 불수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과연 지금 무조건적인 치료를 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그거를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는 나중 문제고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지, 3개월 전엔 어땠는지, 1년 전엔 어땠는지,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된 상태에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치료를 하든 안 하든 그 이후에 유지관리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어린아이 보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돼요. 저는 일단 수면진종 치료를 하지는 않아요. 저도 옛날에는 좀 했었어요. 저도 이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약도 쓰고 뭐 가스도 쓰고 많이들 그랬어요. 근데 우선은 협조 전 단계라는 단계가 있어요. 36개월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치료할 때 36개월 이전은 무조건 그런 수면진종 치료를 해야 된다고 배우던 시절이에요. 저는 그때는 먹는 약도 썼어요. 지금 먹는 약은 거의 이제 없어진 추세인데, 나이에 따른 분류를 따지자면 그런 분류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혹은 좀 치료하기에 정말 겁이 많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어도 치료 자체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 아이에게 정말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빨리 해줄 수 있고 잘해줄 수 있도록 손발을 맞추면 수면진정 치료 없이도 저만큼 환자를 오랫동안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그런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해당되니까 아이가 편하게, 아이가 불편하지 않으려면 뭐 재워야 돼요, 저는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제가 어떤 거 하나만 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는 사실 그거를 그냥 함부로 적용했다가는 치료에 적절한 식으로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치과는 몇 군데 가봐 비교해봐라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선은 치료를 과하게 하느냐 아니느냐의 기준은요, 예를 들어서 애니까 무조건 심해질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또는 빠질 치아니까 무조건 안 해도 돼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면, 우선은 저는 지금 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란 말씀은 아니고, 저는 아이들 앞니 치료는 안 해요. 유치 앞니 치료는 일단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안 합니다. 근데 이것도 다 건드리면 신경치료하고 다 하얗게 씌워놔야 된다고 치료하는 선생님들 되게 많으세요. 그 치료하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이들 유치 앞니를 무조건 치료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요. 저는 그거는 안 해요. 그 다음, 어금니를 하얀 색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씌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안 해요. 저는 SS 크라운이라고 해서 스테인리스 스틸 크라운으로만 씌웁니다. 그게 훨씬 빠르고 훨씬 빨리 끝나고 간단해요. 이해 잘 맞고요. 또는 신경치료를 할 때 뿌리 끝까지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머리 부분 신경치료만 잠깐 해놓고 그냥 대충 떼어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도 안 합니다. 할 거면 제대로 된 신경치료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의 기준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과잉치료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치료입니다라고는 사실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게 쉬웠으면은 왜 세 군데를 가봐라, 왜 치과들마다 하다, 이런 풀리지 않는 난제가 왜 있겠습니까? 근데 우선은 이 치료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확실한지에 대한 것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조금은 무거운 분위기의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진료를 오래 하면서도 주변 선생님들한테 과거에는 공격도 좀 많이 받고, 왜 그렇게 하냐, 왜 보험 재료를 쓰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속상했던 경험들도 많아요. 어쨌든 다 좋은 마음으로 진료를 하시려는 선생님들이 봐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할 때 무작정 비교만 하자, 여러 군데 무조건 세 군데만 가보면 된다, 뭐 가격만 무조건 싼 데만 된다, 이런 거보다는 어떤 치료를 하는 정확한 기준 그리고 근거, 그 견해가 합리적으로 합당하다면 그 치료는 신뢰해도 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진이었습니다.